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 집 마당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보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전 세계 누구나 탐낼 법한 그 보물을 발밑에 두고도 정작 우리 가족들은 쌀 돈이 없어서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심지어 옆집에 사는 세계 제1의 부자 형님이 무시무시한 총을 만지작거리며 우리 집 마당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면요. 이건 무슨 자극적인 영화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지구 반대편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이자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왜 그토록 이 나라를 무너뜨리지 못해 안달인지에 대한 핵심적인 배경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미국은 왜, 무엇 때문에 베네수엘라를 침공하려 하는가? 단순히 민주주의를 전파하기 위해서, 독재자를 몰아내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모두 짐작하는 그 검은 황금, 석유 때문일까요? 하지만 여러분,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소름 돋는 국제정치의 역학관계 속에 숨어 있습니다. 셰일 혁명으로 석유가 넘쳐나는 미국이 왜 굳이 질 나쁜 베네수엘라 석유에 집착하는지, 그리고 왜 이 싸움이 단순한 두 나라의 갈등을 넘어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는지, 오늘 그 내막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뉴스에서 나오는 국제정세가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보이실 겁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게임을 시작해보죠. 베네수엘라라는 나라, 한때는 어땠는지 기억하시나요? 1970년대만 해도 이곳은 남미의 보석이었습니다. 국민소득은 남미 최고 수준이었고 수도 카라카스는 남미의 파리라고 불릴 정도로 풍요로웠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는 종이 조각보다 못한 가치가 되었고 국민의 90% 이상이 빈곤선 아래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은 전 세계 1위입니다. 그 유명한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많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많은 분이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건 절반의 정답일 뿐입니다. 진짜 이유는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석유 궁합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베네수엘라에 묻힌 석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찰랑거리는 검은 액체가 아닙니다. 오리노코 벨트라고 불리는 곳에 묻힌 기름은 끈적끈적한 타르 같은 초중진류예요. 이걸 정제하려면 아주 고도의 기술과 특수한 시설이 필요한데 전 세계에서 이 기름을 가장 잘 요리할 수 있는 공장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미국의 멕시코만 연안에 몰려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기름을 팔아야 살고 미국 정유 공장들은 베네수엘라 기름을 사야 돈을 벌 수 있는 말 그대로 때려야 뗄 수 없는 악연의 동반자였던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반미 노선의 선구자 우고 차베스가 등장하면서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차베스는 석유를 국유화하고 그 돈으로 복지잔치를 벌였죠. 미국 입장에서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내 마당에서 나온 기름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왜 간섭이야? 라고 외치는 베네수엘라와 그 기름을 캐내는 기술과 공장은 우리 건데 어디서 큰 소리야? 라고 맞서는 미국의 갈등. 이게 바로 침공설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미국은 이제 셰일가스 터져서 석유 부자 나라 아닌가? 굳이 베네수엘라 기름이 필요해? 라고 말이죠. 여기서 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르는 미국의 속내가 드러납니다. 미국이 생산하는 셰일 오일은 아주 깨끗한 경질유입니다. 하지만 비행기 연료나 디젤, 각종 화학 제품을 만들려면 끈적한 중질유를 섞어야 효율이 극대화되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베네수엘라의 그 끈적한 기름이 일종의 첨가제로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기름 없이는 완벽한 에너지 자립을 하기 어렵다는 게 이 전쟁에 숨겨진 트리거인 셈이죠.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미국이 정말 베네수엘라를 무력으로 점령한다면 그건 단순히 석유를 뺏기 위함일까요? 아니요. 더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정학적 알박기입니다.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바로 MIT, 이른바 미국의 앞마당인 카리브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누구랑 친하냐? 미국의 최대 라이벌인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이란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잠을 설칠 정도로 끔찍한 일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서울 바로 옆 경기도에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공포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베네수엘라에 핵폭탄을 실을 수 있는 전략 폭격기를 보내 훈련을 하기도 했고, 중국은 막대한 차관을 빌려주며 베네수엘라의 항구와 자원권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하고 싶어하는 진짜 속내는 이 반미의 거점을 박살내고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을 남미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자원 전쟁이 아니라 21세기판 먼로주의의 부활이자 패권 경쟁의 정점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미국이 당장 내일이라도 군대를 보낼 것처럼 으름장을 놓으면서도 정작 전면전을 망설이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베네수엘라의 지형이 생각보다 훨씬 지옥 같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를 둘러싼 지형은 험준한 산악지대입니다. 여기에 마두로 정권은 수십만 명의 민병대를 무장시켜놨어요. 만약 미군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2의 베트남, 아니 제2의 아프가니스탄이 될 게 뻔합니다. 미국은 전쟁에서 이길 순 있어도 베네수엘라를 통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주 영리하고도 잔인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바로 하이브리드 전쟁이죠. 군대를 보내는 대신 경제의 목줄을 쥐고 내부의 반란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2020년에 일어났던 기드온 작전을 아시나요? 전직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포함된 용병들이 베네수엘라 해안으로 침투해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하려 했던 사건입니다. 비록 이 작전은 어설프게 실패로 끝났고 마두로는 이를 비웃었지만 이건 미국이 언제든 베네수엘라의 심장을 찌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건 이 과정에서 고통받는 건 정치인들이 아니라 평범한 베네수엘라 국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제재로 석유 수출이 막히고 생필품 수입이 끊기자 사람들은 썩은 고기를 먹고 전기가 끊긴 병원에서 촛불을 켜고 수술을 합니다. 미국은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지한다 라고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이라는 냉혹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국제사회의 민낯입니다. 도덕이나 정의보다는 오직 자국의 이익과 패권만이 최우선시되는 정글 말이죠. 자, 그럼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봅시다. 만약 정말로 전쟁이 터진다면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까요?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하기보다는 정밀 타격과 사이버 공격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국가 기능을 마비시킨 뒤 친미 정권을 세우는 참수작전을 선호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베네수엘라 뒤에 버티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러시아 입장에서 베네수엘라는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베네수엘라가 무너진다는 건 러시아의 남미 교두보가 사라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러시아는 베네수엘라에 최신형 방공 시스템인 S-300을 배치하고 군사 고문단을 상주시켰습니다. 건드리기만 해봐 우리도 가만히 안 있는다는 무언의 압박인 거죠. 중국은 또 어떻습니까? 베네수엘라는 중국의 엄청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빌려준 돈만 수백억 달러에 달하죠. 베네수엘라의 석유는 그 빚을 갚기 위한 담보나 다름없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점령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 막대한 돈을 다 날리게 되는 셈입니다. 결국 베네수엘라 문제는 미국과 베네수엘라 단둘의 싸움이 아니라 미국 대 러시아 중국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는 겁니다. 이 좁은 틈바구니에서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 거대 강대국들의 체스판 위에 놓인 말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입니다.
그는 전직 버스기사 출신으로 차베스의 후계자가 된 인물이죠. 처음 그가 집권했을 때 전 세계는 곧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경제는 파탄났고 시위는 끊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무려 10년 넘게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마두로는 군부에 충성을 사는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모든 이권 사업, 특히 금광과 석유 이권을 군 장성들에게 나눠줬죠. 군인들 입장에서는 마두로가 무너지면 자신들의 밥줄뿐만 아니라 감옥에 갈 처지가 되니 목숨 걸고 정권을 지키는 겁니다. 미국이 아무리 외부에서 압박을 가해도 내부의 견고한 이익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침공은 큰 도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이 지점을 가장 곤혹스러워하고 있죠. 독재자를 몰아내려 갔다가 수십 년간 지속될 내전의 늪에 빠지면 어쩌나 하는 공포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미국은 정말 정의를 위해 베네수엘라의 민주화를 원하는 걸까요? 만약 베네수엘라의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았다면 미국이 이렇게까지 공을 들여 제재를 하고 침공 시나리오를 짰을까요? 답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전 세계에는 베네수엘라보다 훨씬 더 잔인한 독재 국가들이 많지만 미국은 그들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모른 척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 베네수엘라 침공의 본질은 에너지 패권과 지정학적 승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선택인 셈입니다. 최근의 상황은 더욱 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자 미국이 슬그머니 베네수엘라에 손을 내밀기 시작한 겁니다. 마두로, 너 미워하긴 하지만 우리 석유 좀 팔아줄래? 라며 제재를 살짝 완화해주는 제스처를 보인 거죠.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악마의 정권이라며 침공을 운운하던 미국이 자신들의 기름값이 오르자마자 대화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국제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다는 격언이 이보다 더 잘 들어맞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침공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닙니다. 만약 베네수엘라가 러시아의 핵무기를 직접적으로 들여오거나 카리브해에서 미국의 해상 패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동을 한다면 미국은 언제든 자국 안보를 명분으로 방아쇠를 당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게 베네수엘라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자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할 보물 상자인 셈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자원이 너무 많아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원의 저주라는 말이 이보다 더 뼈아프게 다가오는 곳이 또 있을까요?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가졌음에도 국민들은 끼니를 걱정해야 하고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 속에서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이 현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국제사회가 얼마나 냉혹한 곳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과연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침공할까요? 아니면 경제적 봉쇄를 통해 서서히 고사시키는 전략을 고수할까요? 확실한 건 베네수엘라의 그 검은 액체가 마르지 않는 한, 그리고 미국이 세계 패권을 놓지 않는 한, 이 두 나라의 위태로운 줄타기는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에너지 전쟁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의 베네수엘라 압박은 정당한 정의의 실현일까요? 아니면 자원을 향한 탐욕의 결과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